이번 시간에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자,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잠깐 요점 정리 좀 하자. 자, 우리가 이제 y x분의 k라는 이제 유리함수가 있을 때, 자, 요 그래프의 모양은 k 값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서 k가 양수인 경우와 k가 이제 음수인 경우로 나눌 거고, 다음에 k가 양수인 경우에는 요 그래프가 이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직각쌍곡선 모양이 나오지. 그런데 이 쌍곡선의 그래프는 점점 x축에 가까워지고 얘도 점점 y축에 가까워져. 즉 x축 y축과는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x축과 y축 우리는 이제 정근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가 음수가 되면 얘는 이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제 이런 쌍곡선 그래프가 또 이렇게 나오겠지. 당연히 x축 y축이 점점 가까워지는 정근선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요 쌍곡선 그래프, 즉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정근선이 존재한다고 방금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정근선은 이 그래프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야. 그래서 요 x축이 정근선, 여기서 y축이 정근선이게 되지. 그래서 정근선은 바로 x축,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y = 0이 되는 거고, y축도 정근선이 되고 얘를 우리는 x = 0이라고 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리함수, 즉 이 쌍곡선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 정근선과 이 정근선의 교점이 가장 기준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짜라라고 하면 그 유리함수의 기준은 바로 정근선과 바로 정근선의 교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이 된 이 0,0은 바로 요 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바로 점대칭 도형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점대칭 도형이 연결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바로 0,0, 즉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0,0에 대해서 바로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고, 또 얘는 이 y x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도 되지. 그리고 또 y x에 대해서 또 선대칭 도형이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또 얘는 y x와 y x에 대해서 바로 선대칭 도형이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는 이제 원점에서 멀어지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는 얘기야.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건 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y x분의 2하고 y x분의 4의 그래프를 비교하라고 하면, 일단 이거 양수니까 일단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쌍곡선 모양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 x분의 2가 얘가 만약에 y x분의 2라는 그래프라면 y x분의 4라는 건 요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편의상 금방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x가 1일 때 대응되는 값이 여기서 1분의 2가 얘가 2가 될 거고, 여기서는 x가 1이면 바로 4가 대응이 되니까 1일 때 4가 내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바깥쪽, 이렇게 돼서 얘가 바로 y x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k의 절대값이 클수록 결국 이 원점에서 점점 이렇게 어떻게 멀어지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좀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 만약에 x분의 4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보자. 여기가 x분의 4라는 그래프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고, 요 그래프의 임의의 점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생기는 요 직사각형 넓이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절대값하고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넓이가 바로 얼마야? 4가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요 점에서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요 넓이도 얼마가 돼? 4가 되는 거고,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다가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의 넓이도 얼마야? 4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이렇게 4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즉 y x분의 k, 여기 있는 y x분의 k라는 그래프에서 뭐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에 생기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요거의 k의 절대값하고 똑같다는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보자. 자, 우리가 이제 y 이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도형 이동을 배웠으니까 바로 이 x 대신에는 x-p를 넣는 거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q를 넣는데 q를 이항하니까 여기다 플러스 q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얘는 y는 x 대신에 x-p고 이렇게 그대로 적고, 다음에 y축으로 q면 여기다가 원래는 y-q가 되는데 이항을 해서 이제 플러스 q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이제 y 이퀄 x의 k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의 정근선이 바로 뭐냐면 정근선은 바로 x 0을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으니까 x 이퀄 p가 되는 거고, y 이퀄 0에서 y축으로 q만큼 이동했으니까 y 이퀄 q가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지. 결국은 요 값이, 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정근선, 다음에 y 이퀄 q가 얘가 이렇게 정근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근선 x 이퀄 p하고 y 이퀄 q, 우리가 좀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네. 지금 정근선이 x 이퀄 p라고, p가 양수인 경우라고 하죠. 여기가 p가 되고 얘를 q라고 이렇게 예를 들자. 여기 q. 그리고 k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프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래서 바로 정근선이 x 이퀄 p, 정근선이 y 이퀄 q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이 요 p, q에 대해서 또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야. 즉 p, q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동하기 전에 y 이퀄 x와 지금 y 이퀄 x와 y 이퀄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y 이퀄 x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에 대해서 또 선대칭 도형이 되겠지. 그래서 이 선대칭 도형이, 선대칭 축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y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 q만큼 이동한 거니까 q 이렇게 더해주면 되지. 다음에 y는 y 이퀄 마이너스 x는 또 이렇게 이동이 되겠네.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p가 되고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게 얘가 되는 거고, 얘의 정근선은 x 이퀄 p, y 이퀄 q가 되고, 다음에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인 p, q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이 되고, 다음에 요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 또 잠깐 정리 좀 해보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유리함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y는 여기가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방금 배운 형태로 y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의 꼴로 이렇게 형태로 고쳐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워낙 좀 복잡한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 유리함수 요런 형태에서의 이제 정근선은 바로 이제 공식을 쓰지. 정근선은 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것이야. 그래서 정근선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되는 거고, 다음에 y축의 정근선은 바로 요 x항의 개수의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c분의 a, 얘가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정근선과 정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에 대해서 또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고, 뭐 선대칭 축이 되는 직선도 우리가 다 평행 이동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자. 자, 이제 8번. 자,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정근선 형식을 구하래. 자, 1번에 보면, 자, 1번은 이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는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x축, 이제 y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자, 정근선은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됐으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이 이제 정근선이 될 거고,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y 이퀄 3이 바로 정근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반비례함수의 양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쌍극선이 나오지. 자, 그럼 먼저 정근선은 방금 했듯이 x는 마이너스 1, y 이퀄 3, 얘가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고, 자, 정역은 이 그래프에 대응되는 모든 x의 값들은 이제 실수 전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정근선이 지나는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값은 없대. 그래서 정역은 실수 전체에서 바로 마이너스 1을 빼면 될 거고, 치역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대응되는 y 값은 실수 전체가 되는데, 바로 정근선이 지나는 y 이퀄 3에 대응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바로 정근선 3을 빼면 이게 바로 치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역, 치역 다 구했지.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이제 2번을 푸는 요령은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변형해서 푸는 방법과 두 번째 이제 공식을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로 한번 다 해볼게. 첫 번째는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해보자. 변형을 해야 되는 거니까 y는 지금 x 플러스 2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최고차항에서 2로 묶어야겠지. 2로 묶고 분모를 그대로 쓰고, 자, 그러면 여기가 2x 플러스 4지. 근데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4니까 3을 빼줘야 올바른 식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지. 자, 그래서 나눠 써보면
지금 얘가 y는 요 뒤에 것부터 쓰자.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고 약분하면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네. 그래서 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여기가 x축, 여기가 이제 y축이 되고, 정근선이 이제 x로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x 이퀄 마이너스 2, 얘가 정근선이 되고, 다음에 y축으로 2니까 y 이퀄 2가 또 정근선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반비례 함수가 음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2, 4분면과 4, 3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근선도 보면 정근선은 방금 했듯이 x 이퀄 마이너스 2, y 이퀄 2, 얘가 이제 정근선이 되는 거고,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바로 정근선이 요 x를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고, 치역도 마찬가지로 바로 정근선이 지나는 y 2를 빼면 될 테니까, 여기는 실수 전체에서 2를 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정역, 얘가 바로 치역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자, 2번을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전에서 그냥 공식을 이용하잖아. 자, 봐. 자, 우리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변형을 안 하고, 보면, 자, 우리 정근선이 바로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여기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여기서 정근선을 적어보면, 정근선은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다음에 정근선, x의 개수가 바로 y 이퀄 2가 바로 정근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근선을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정근선이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음에 y 이퀄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근선을 그려놓고,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항상 가장 알기 좋은 점이 바로 y절편이니까 요 식에서 y절편을 구하면 x에 0, 0 넣으니까 결국 2분의 1이 y절편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쌍곡선이 2분의 1을 지나야 돼. 여기 2분의 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봤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실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정근선이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다음에 x의 개수가 정근선이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다음에 y절편을 구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지 이쪽으로 지나가는지를 판단하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지. 자, 넘어가자. 다음에 184번과 똑같은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 3번 하나만 좀 풀어볼게. 3번에 보면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공식을 좀 이용할게. 자, 공식을 보면, 여기서 정근선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분모를 0이 되게 해서 3이 되고, 그러니까 x는 3이라고 써야 되겠지? 정근선은 x는 3. 그리고 요 x의 개수의 비가 바로 여기가 1분의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정근선이 x 이퀄 3이야. 여기가 3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정근선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떻게 그래프가 지나가는지 알려면 y절편의 값을 구해보면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분의 6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는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정근선은 바로 이렇게 나왔고 정역은 실수 전체에서 바로 3을 빼면 되는 거고 치역은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되는 거지. 다음 이제 9번을 또 보자.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 이퀄 x분의 a의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래.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변형을 해야 되겠지. y는 여기가 지금 x-2 분의 다음에 여기 있는 x의 개수 마이너스 1로 묶어서 마이너스로 묶고 분모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고 이제 변형을 하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요걸 전개한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원래 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3을 더 더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더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얘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눠 쓰면 되지. 이렇게. 자, 그럼 나눠보면 y는 노란 거부터 쓰면 x-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a의 값이 바로 3이 되는 거지. a는 3이 되고 b는 x분의 b만큼이니까 x분의 2만큼 이동했으니까 b는 2가 나올 거고 다음에 y축분의 c만큼이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a, b, c 다 구했지. 다음에 185번도 좀 보면 볼게. 자, 유리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이거일 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해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야. 보면
우리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를 x분의 3이니까 x 대신에 x분의 3을 대입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이제 통분하면 되겠지. 통분해보면 x 마이너스 3으로 통분하면 마이너스 3에 여기가 그대로 있고 여기 마이너스 2에 여기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얘가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바로 a 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3이 될 거고 c는 3이 되겠지. 이렇게 a 값, b 값, c 값에서 다 곱해보면 마이너스 18이 답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공식을 이용한 실전에서 이제 빠른 풀이로 한번 해보자. 자, 보면,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라는 거는 y는, ax 플러스 b분의 이 cx 플러스 d, 요 유리함수는, 우리가 이제 y는 이 x분의 k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는 여기 있는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 즉, x로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이동한 거고, 다음에 y축으로는 여기에 있는 x의 개수의 b, 즉, a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거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반비례함수 k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요 k는 바로 a 제곱분의 바로 ad-bc라는 요 공식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요 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니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이제 고치는 방법으로 빨리 써보면 y는 일단 분모를 x의 개수 a로 나눠주면 x 플러스 a분의 b 우리 개념 시간에 있어서 좀 빠른 속도로 할게. 그럼 분자도 a로 나눠주면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가 나올 거고 얘를 우리가 이제 일반 형태로 고치게 되면 x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 요 x의 개수 a분의 c로 묶고 분모를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금 a분의 d는 그대로 쓰고 여기서 곱해준 a분의 c 곱하기 a분의 d니까 a제곱분의 bc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분의 bc를 빼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식으로 또 우리 요런 식으로 나눠 쓰게 되면 얘가 지금 x 플러스 a분의 b가 되고 요 부분을 우리가 통분을 하게 되면 바로 a 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가 나오지. 그리고 빨간 부분을 통분하게 되면 a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위에서 했던 요런 형태의 이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k라는 그래프인데 요 k 반면에 k는 바로 여기 있는 a 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라는 공식이 하나 나온 거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으로는 a분의 c만큼 평행이 이동했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걸 좀 알아두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자. 지우고. 자, 그러면 문제 볼게.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바로 c가 3이 되는 거고 c의 값이 3이 되는 거고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이니까 x의 개수의 1분의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반비례상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반비례상수는 바로 여기 있는 개수의 제곱 1의 제곱 쓸 필요가 없고 다음에 a 요 곱하면 b 마이너스 얘를 곱하게 되면 6이 되는 거지. 얘가 바로 얼마 나와야 돼? 반비례상수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또 b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a, b, c 간단히 구할 수 있네. 다음에 186번도 보면 자, 다음 보기의 유리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2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만 인수로 고르시오라고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이 기억리를 다 변형을 해야 되지만 이제 변형을 해서 여기 있는 반비례상수 2가 똑같은 유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앞에서 조금 전에 했듯이 이 반비례상수 k는 어떤 공식이냐면 바로 a 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억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비례상수가 여기가 a가 되는 거 1의 제곱 쓸 필요 없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c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얘가 결국 2가 되는 거네. 그리고 여기가 문제에서 지금 반비례상수 2가 되는 거니까 이 똑같지. 그래서 요 기억분은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는 거고 다음 니은에 보면 여기가 또 여기가 요거 제곱이니까 1의 제곱 이렇게 곱하면 AD 마이너스 BC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네. 다음에 디귿도 보면 여기에 1의 제곱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도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좀 하나만 하자. 우리가
요거 지우고 원래 정서로 풀려면 얘를 이제 디귿 하나만 할게. 얘를 변형을 해야 되는 거지. y는 여기가 x 플러스 1이 되고 1창에서 4로 마이너스 4 묶은 다음에 분모는 똑같이 적고 여기가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인데 원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3하고 평행이도 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지만 학교 시험 문제는 시간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식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187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y 콜 x분의 4의 그래프와 겹쳐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유리함수는 항상 이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 있는 반비례의 상수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평행 이동에서 그래프가 겹쳐진다는 얘기는 요 유리함수를 이제 변형을 했을 때 즉 y는 x-p분의 k 플러스 q의 형태로 변형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반비례에서 k의 값이 바로 얼마? 4가 되도록 이제 a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변형을 안 하고도 이제 공식에서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위에 있는 문제에서 설명을 했었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우리가 유리함수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에서 요 반비례 상수 k라는 값은 바로 a 제곱분의 ad 마이너스 bc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지. 즉 여기에서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x의 개수의 제곱 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된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정근선은 x는 여기에서 정근선 x는 분모를 연기하는가 a분의 b가 되고 y는 x의 개수의 b지. 그래서 a분의 c가 된다라고 계속 앞에서 증명도 했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하지 말고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유리함수에서의 반비례해서 k 값을 구해보자. k는 여기 1의 제곱 1분의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3 빼기 요거 곱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금방 얻을 수가 있지. 또 이게 첫 번째 공식에서 푸는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정석대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푸는 방법도 한번 해보자. 자, 보면 좀 지울까? 이렇게 지우고. 자, 보면 y는 여기가 분모가 x 플러스 1이니까 분자에 있는 1차의 개수 a로 묶어서 분모 그대로 쓰고 그럼 이거 ax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원래 3이 있는 거고 없던 a 이제 없애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눠 쓰는 거야. 이렇게 나눠 써보면 그리고 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가 겹쳐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반에서 요 값이 바로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를 풀어보면 똑같은 결과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자, 이제 10번을 보자. 자, 유리함수에 지금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이제 치역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그래프만 빨리 그리면 되니까,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형하지 말고 공식 빨리 그리도록 하자.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자, 정근선은 이제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니까, 저건 1이 되겠지. 여기가 x는 1, 얘가 이제 정근선이 될 거고, 다음에 x의 개수에 비해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이 되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이렇게 정근선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y절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y절편, 즉 x에 0을 넣으면 y절편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4 요점을 지나는 거니까 결국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지.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이 정도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이퀄 1의 정근선이 계속 쭉 밑으로 내려갈 거고 다음에 1에서 2니까 1에서 2 근데 2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일단 요 식에다가 2를 대입해 보자. 그럼 2 빼기 1, 1분의 다음에 2는 0이 되네. 즉 여기가 바로 2가 되는 거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래프는 1과 2 사이니까 바로 여기가 요런 빨간색 형태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이제 치역을 구해보면 여기에 대응되는 y 값을 구하니까 쭉 내려가면 요 값보다는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계속 내려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0, 여기에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제 치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값만 알면 되겠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좀 지우자.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바로 6이 나와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러니까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치역 y 바 y는 일단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 y는 0보다는 커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바로 우리가 원래는 치역이 되겠네. 180번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가고 189번을 보자. 자, x의 범위가 0에서 2에서 요 유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니까 주어진 요 제한된 정의역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x, y축이 있고 자, 지금 그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정근선 그리고 y는 2가 되겠네. 2 이렇게 정근선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그래프인지 알면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0을 넣으면 바로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이 정도 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네.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지. 자, 그러면 정의역은 0에서부터 2니까 0에서부터 2, 뭐 2가 어디인지 모르죠. 대강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0에서 최소값, 2에서 최대값을 갖겠지. 저거 보면 x가 0에서 바로 무슨 값? 최소값, 미니멈 값 갖고 자, 구해보면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최대값은 x가 2일 때 최대값 맥시멈으로 갖겠지. 2를 넣으면 3분의 4 빼기 3, 1.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다음에 최대값은 3분의 1이라는 금방 알 수가 있지. 자, 또 190번을 보자. 정의역의 범위가 0에서 a 요 범위에서 요 유리함수 요거의 최대값이 5, 최소값이 4일 때 양수 ak에 대해서 a 플러스 k 값을 구하래. 일단 얘도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보자. 대략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정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2가니까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에서 정근선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3이 되겠지. 정근선이 여기가 y 이퀄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여기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이런 형태 알기 위해서 y절편을 구해보면 0, 0, 2분의 k인데 k가 6보다 크니까 3보다 큰 요 위쪽에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요 위를 지나야 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정의역이 지금 0에서 a라고 했으니까 0 여기가 0이 되고 a는 뭐 여기 이 정도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끊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필요하지. 이렇게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값이 0일 때 바로 최대값 얼마? 5가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선 최소값 x가 a일 때 최소값 4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여기 0,5를 먼저 대입해보자.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 먼저 대입해보면 y가 5가 되는 거고 x 0이니까 2분의 여기는 k가 나오겠지. 그래서 k는 얼마?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완벽한 식이 이제 y는 x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제 여기 a, 4를 대입해보면 y가 4가 되고 x가 a니까 a 플러스 2분의 3a 플러스 10이 되겠지. 그래서 4a 플러스 8은 3a 플러스 10이 되고 결국 a는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k값 구했고 a값 구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답은 12라고 구할 수 있지.